R&D 계열에서는 그런 회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일단 만들 수 있는 그런 팩이. 신제품 소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새로 나온 컵라면인데 돈벌라면이라고 네이버와 삼성증권이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광고 라면입니다. 광고 라면. 네이버페이 투자통장 광고를 위한 라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요런 게 들었습니다. 돈벌라면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펀드를 물에 말아 먹어라. 이런 식으로 누가 평가를 해놨는데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게 원래는 GS에서 나오는 인생라면이라는 건데 패키지를 바꾼 거예요. 리패키징을 하면서 광고의 툴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1,000원짜리 라면에 그런 광고 같은 걸 넣어가지고 콜라보를 한 그런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런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는 저게 재미를 본다면 저런 식의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2019년 버전의 전단지 같아요. 전단지는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데 저거는 내가 돈을 내고 음식을 샀는데 안에 광고가 가득하다. 그래서 신개념 유료 전단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농심에서 강황 쌀국수라는 게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채식주의 라면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뚜기에서 이제 채황이라 그래가지고 10가지 채소를 사용하여 깔끔하고 담백한 라면을 만들었다고 나왔습니다. 메인 컬러가 녹색이에요. 숫자 10만 노란색입니다. 채소를 형상화하고자 녹색을 사용한 것 같아요. 야채를 사용한 라면은 이미 1년 전에 나왔었어요. 이미 농심에서 이제 야채 라면이라는 걸 출시를 해가지고 만들었었고 고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튀기지 않은 면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이 야채 라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심하고 오뚜기는 있으니까 삼양하고 팔도가 나올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요거는 지금 북미 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김수미의 시발게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시발점 이런 거 얘기할 때 시발이에요. 요거는 이제 국외 해외 수출용입니다. 반찬을 되게 활발히 팔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 반찬 전화로 내가 왔시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CU에 반찬을 또 2개를 출시를 하셨습니다. 돼지갈비찜과 닭볶음탕 2개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용기에 들어있는데 가격 여기 보이시죠? 6,900원, 6,900원이고요. 닭도리탕하고 갈비찜이 들었네요. 6,900원.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반찬 제품들이 나와요. 편의점 3사 냉장 반찬류 매출 신장률을 보면은 2016, 17, 18 봤을 때 성장률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걸 보시죠.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에서 심지어 GS 같은 경우에는 3자리까지 늘어났습니다. 편의점에서 냉장 반찬을 많이 사 먹는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반찬들이 있느냐? 간편 삼겹살구이, 고추장 삼겹살구이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이런 거 외에 어떤 것들이 이제 반찬으로 잡히냐면은 계란말이, 전자레인지 고등어, 심지어 이 구운 버터 알감자 이것도 반찬 카테고리에 집어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경계가 모호해. 이런 새우 계란찜이나 명란 계란찜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반찬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죠. 이런 것도 이제 반찬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게장, 새우장, 타코 와사비, 초에 이런 것들을 이제 편의점에서 실제로 팔고 있고요. 매콤 장어 비빔장, 날치알 연어 마요, 멍게 비빔장 되게 베리에이션도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캔 장조림, 캔 깻잎, 볶은 김치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를 팔고 있다라는 거고요.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에 실험을 해본 게 있어요. 요거를 밥하고 반찬을 다 따로 나눠가지고 판매를 해본 적도 있어요.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도시락을 만드는 제품도 나왔어요. 사실 반찬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저런 소세지 볶음이나 제육볶음 이런 게 진짜 그냥 반찬만 딱 들어있는 걸 반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 외로 이런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반찬의 범위는 되게 넓다. 더욱더 확대될 예정이고 다양한 제품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CJ에서 나온 신제품인데 불고기 페이스트리 베이크, 치킨 페이스트리 베이크. 이 베이크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모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시는 분이라면 평소에 코스트코라는 곳을 많이 가시는 분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코스트코에서 식당 코너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에요. 치킨 베이크라고 해가지고 가성비가 괜찮은 편입니다. 사이즈도 작지 않고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게 사실은 미국에서도 팔고 있는 제품이고 비슷한 형태로 팔리죠. 이게 제품이에요. 커클랜드에서 나오는 치킨 베이크라는 제품이고 요거를 이제 소고기 불고기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나온 게 불고기 베이크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품을 데워가지고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이제 아까 그 제품이고 이 베이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CJ뿐만 아니라 뭐 롯데푸드라던가 다른 많은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베이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냉동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다. 우유예요. 우유로 떠나는 국내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푸르미를
프루밀에서 청도에 유명한 홍시, 여수에 유명한 쑥, 경기도 이천에 유명한 쌀. 홍시 우유는 신선하죠. 쑥 우유도 신선합니다. 쌀 우유는 뭐 그럴 만도 하지 정도예요. 그렇게 사실 이 프루밀이라는 곳이 이런 제품 만들기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콜라보한 제품들을 쭉 봤는데 가나 초콜릿을 사용한 가나 초코 우유라던가 바나나 킥을 활용한 바나나 킥 우유라던가 뭐 바나나 킥 초코 우유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고요. 인디언 밥 우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품 중에 평범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미숫가루 우유라던가 곡물 우유. 그래서 우유 말고도 다른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 중에 이 비피더스라는 거 있죠. 마시는 요거트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유명한 제품이 있어요. 요거예요. 검은 콩 우유.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완전히 센세이션 했거든요. 진짜로.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검은 콩 우유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 있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히트 제품으로 만들었고 또 이 회사에서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삼강사화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다면은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80년대 초기에 팔았기 때문에 약간 쿨피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프루밀 자연의 신선함을이라는 이런 로고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사실은 이 회사였습니다. 롯데우유에서 롯데우유가 분리가 되면서 만들어진 게 프루밀이고요. 롯데햄은 나중에 파스테로 이런 쪽과 합쳐지면서 롯데푸드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품 중에 이제 프루밀 바나나킥 우유란 게 있었잖아요. 이 바나나킥 우유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바나나킥은 농심의 히트 작품입니다. 그리고 프루밀은 롯데우유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두 회사의 회장님 두 분이 형제 사이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린 호빵이에요. 보통은 이제 삼립 호빵을 많이 알고 있지만 기린 호빵, 롯데에서도 호빵을 팔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작년인가 그 전부터 최현석 셰프님을 모델로 써가지고 출시한 호빵들인데 겨울은 호빵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야채 호빵, 팥 호빵, 옥수수 호빵, 피자 호빵, 먹물 빠에야 호빵과 언양 불고기 호빵 이렇게 있죠. 여기서 뭐 먹물 빠에야 호빵 정도만 약간 좀 시그니처 컬러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호빵은 다 어디서 한 번씩 보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기린 얘기를 하면은 요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기린 이치방 일본 회사 아닌가라고 하시겠지만 기린은 일본 회사가 아니고요. 국내 회사입니다. 1969년도부터 한국에 있었던 빵 전문 회사예요. 요게 예전에는 삼립푸드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그 삼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SPC 삼립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린에서 만들던 과자가 뭐가 있냐면 이 빠삐요트랑 고프레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 나이대랑 얼추 비슷하신 분들은 이 과자들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손님 올 때만 손님들이 사오시던 그때 당시에는 고급 과자였습니다. 저는 약간 안에 뭔가 들어있던 고프레보다는 빠삐요트 파였고요. 요새는 저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건 없고 저 안에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폴리라는 제품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기린에서 만들던 과자가 인기 제품이 쌀로별, 쌀로랑, 쌀로본입니다. 한번 까면은 책상 위에 까져 있는 봉투 막 10개씩 나뒹굴고 이런 과자들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쌀로본, 쌀로랑 쌀로별 다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들을 만들던 회사였고 지금은 우리가 부원젤라또를 롯데 아이스크림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원젤라또 브랜드 자체가 기린이 가지고 있던 아이스크림 브랜드였어요. 기린이 저렇게 히트 작품도 많았고 괜찮았는데 왜 롯데로 흡수가 됐을까요? 기린이 잘 나갈 때 사업을 많이 벌리셨습니다. 뭐 기린 산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하시다가 어느 게임이든 이제 확장을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러쉬를 탁 받으면 어떻게 되죠?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확장을 하다가 드랍십을 몇 개 맞아가지고 정리가 되면서 이제 롯데로 흡수가 되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BHC에서 새로운 사이드 메뉴가 나왔어요. 치킨은 아니고 사이드 메뉴 정도인데 꿀호떡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겨울 간식을 넣기 위한 사이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킨과 꿀호떡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궁금하고요. 요거는 이제 대림사조에서 나온 시금치 라비올리와 치즈 라비올리입니다. 사실 라비올리는 되게 인기 없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라비올리가 뭔지 관심이 없을 뿐더러 굳이 사 먹지 않게 되거든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맛인지 별로 궁금하지가 않고요.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굳이 돈을 써가지고 먹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품이 아예 안 나와버리면 더욱 더 관심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사실
라비올리는 이탈리아에서는 되게 흔한 음식이고 대중들이 많이 먹는 음식인데 아무래도 우리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고 사실 라비올리를 파는 레스토랑은 없어요. 있어도 굉장히 고가에 팔고 있고 우리가 흔히 10,000원 미만대로 뭐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경양식 이런 데는 스파게티는 있지만 라비올리는 없잖아요. 이런 제품이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라비올리는 무슨 맛일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베트남 쌀국수인데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마라탕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기업에서 먼저 잘 안 만들어. 마라탕면 세미원이라는 중소기업에서 먼저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예전에 리뷰도 했었고 이제 신제품이 나온 게 CJ에서 나온 사천 마라탕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돈이 있는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많이 개발을 하시고 조금 어느 정도 손해가 있더라도 다양한 음식의 존재를 알려주시면은 정말 국민들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잘 팔리면은 그거 그냥 조금 더 트윅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내는 게 일반적인 개발 루트거든요. R&D 구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R&D 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통공학이나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기업에서 쓸어가다시피 하는데 맨날 이제 중소기업에서 나온 제품 카피 그만하시고 좀 더 새로운 제품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피코크나 이런 쪽의 개발진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피코크나 노브랜드는 진짜 별 듣도 보지도 못한 음식들을 그냥 막 출시하거든요. 팔리던 말던.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기업은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돈을 벌잖아.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던져줘야죠. 왜 짜내가지고 대박 만드는 사람들 거를 갖다 쓰냐.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좀 다양한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지. 왜 맨날 대박 나는 것만 따라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신세계 푸드 쪽은 진짜 그냥 아무나 막 만들어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R&D 계열에서는 그런 회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일단 만들 수 있는 그런 패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마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새로운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